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글쓰기,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꼭 작가 지망생일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타깃은 제가 아주 넓게 잡았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글을 상정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쓰는 이의 연령대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두에게 통용될 만한 글쓰기 이유, 특히 삶이 좀 지루하다거나 좋은 세월이 흘러가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께 해당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폴더를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예쁜 노트를 사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글쓰기가 주는 쾌감이 정말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누군가는 직업도 바꿉니다. 꼭 작가로 바꾸는 게 아니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사례죠. 삶이 좀 지루하거나 많이 아까울 때,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싫어도 좋아도 글을 쓰면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이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우선 첫 번째로 글을 쓰면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참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실은 매일이 반복이잖아요. 가끔씩 일탈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쵸? 거의 똑같은 하루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너무 지루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여러분, 지루하다는 게 뭔가요? 이거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크게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뭔가 내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지루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글을 쓰고자 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찾게 되겠습니다. 나만 보는 일기라고 해도 설령 그저 있었던 일을 몇 줄 끄적이는 글일 뿐이라고 해도 쓰는 순간 그 몇 줄이 오늘 하루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24시간, 매 시간 있었던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기록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쓰기로 선택한 것만 쓰는 거죠. 선택한다는 거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써둘 만한 일로. 그리고 그 의미는 나아가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되고 글의 의도가 되고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쓰면 내 하루, 내 일상의 의미가 없다가도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2번째, 글을 쓰면 좋은 걸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쓴 걸 찾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안 찾아본다 해도 설령 파일이나 노트를 잃어버려서 찾을 수 없더라도 내가 한번 글로 썼던 거는 상대적으로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유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글에는 글감이 있죠. 소재, 이야깃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쓰기로 선택한 것, 그게 글감입니다. 그리고 그 글감은 내가 글을 쓰려고 주의 깊게 보고 느낀 것이든지, 그게 아니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느낀 바이기 때문에 내가 글로 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즉, 글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집중한 뭔가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만드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집중이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내가 글을 썼다는 건 뭔가에 집중했다는 얘기고 우리가 집중한 그 뭔가는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경과학자 리사 제노바가 쓴 기억의 뇌과학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쭉 읽었어요. 사실 이번 영상도 이 책의 메시지에 꽂혀서 만들게 된 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할 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애당초 기억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은 그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지 플러스 주의 집중.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우리 뇌 속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부분,
집중한 대목만 저장되고 기억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뭔가 기억이 안 난다면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기억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 집중한 사실이라면 쉽게 잊지 않습니다. 다시 글쓰기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는 글을 쓰면서 결국 자신의 일상이 주는 크고 작은 글감에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했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여러분, 기왕이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좋은 글감에 집중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겠죠. 거꾸로 말해서 우리는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쓰는 의식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글을 쓴다는 건 그저 흘려보내기 아까운 경험, 감정에 집중해서 더 오래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글쓰기는 인풋을 아웃풋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글쓰기가 좋은 이유가 되는 이유는 성취감 때문이죠. 매일 우리의 머릿속 또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 온갖 감정, 이게 인풋입니다. 그쵸?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인풋이 있습니다. 근데 인풋과 아웃풋이 조화를 이루면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웃풋이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내게 의미 있게 들어온 게 어떤 거였나? 그건 글쓰기라는 아웃풋으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게 뭔가가 들어오고 또 그것이 글쓰기라는 형식으로 의미 있게 출력되면 나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인풋이 아웃풋이 될 때 사실은 정신적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살아가는데 물리적인 움직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 사고가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일 때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연수하면서 첫 책을 쓸 때를 돌이켜보면요. 그냥 좋은 경험, 감정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 하는 단순한 바람으로 그래 적어두자 라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에세이를 쓰면서 저는 비로소 글쓰기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기자로서도 굳이 따지면 많은 글을 썼지만 기사를 쓸 때는 근본적으로 쓰는 마음가짐, 동기가 달랐죠. 기사는 보통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사회를 더 좋게 바꾸자, 고쳐보자, 뭐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하지만 에세이를 쓴다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저는 기사가 아닌 나의 글을 쓰면서 개인적으로는 매사가 보다 생생해지는 느낌, 나의 하루하루가 휘발되지 않고 쌓이는 느낌, 내가 나로서 더욱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책을 출간하는 작가를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글을 쓴다 할지라도 글을 쓴다는 행위는 분명히 나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기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꼭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해진 의미라는 거는 없지만 각자가 자기 삶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루하지도 아깝지도 않게 좋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글 쓰는 삶 권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웨이투고 채널을 통해서 서로 좋은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뵐게요.